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치매 환자는 97만 명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바로 김현우 63세와 같은 수많은 가족들의 절박한 현실이다. 아버지, 저 현우예요. 아들, 현우. 현우가 누구지? 85세 아버지 김철수 씨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현우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2022년 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현우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네가 누구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진짜 당황하는 기색을 보았을 때 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하고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었지만 현우는 그때 그런 숫자들을 알 리 없었다. 현우야, 나 집에 가야겠어.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앉아서도 집에 가겠다고 했다. 60년간 살던 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말이 쉽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새벽 2시,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회사에 가야 해. 늦었어. 30년 전에 퇴직한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현우는 몇 시간이고 달래며 다시 재워야 했다. 낮에는 계속 따라다니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화장실 위치를 몰라 헤매는 일이 일상이 됐다. 빠져나가는 돈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처럼 현우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치매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네. 아내도 한숨을 쉬었다. 현우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버틸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컸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경험 있는 간병인은 월 300만 원이 넘었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웠다. 아들이 직접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우는 간병인 대신 자신이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인간관계. 현우야, 요즘 왜 연락이 안 되냐?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미안해. 아버지 일 때문에. 처음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현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활발하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게 됐다. 당신도 가끔은 나가서 친구들 만나. 아니야, 괜찮아. 함께 견뎌야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둘 다 지쳐가고 있었다. 형제 간의 갈등. 형,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동생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아버지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돌봐볼래? 형도 알잖아.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형제간에 처음으로 큰 소리가 났다. 현우는 동생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현호는 형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여겼다. 전통적 돌봄 주체인 가족보다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우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를 남에게 맡긴다는 게 차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효관념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현우는 괴로워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떨까? 장기 요양보험 신청하세요. 그러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서류 준비, 방문 조사, 등급 판정. 몇 달이 걸렸다. 3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실제 필요한 돌봄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았다. 현재 대기 순번이 200번쯤 됩니다.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한 불을 끄기에는 사회 시스템이 아직 부족했다. 아버지를 돌보던 현우에게도 한계가 찾아왔다. 현우 씨,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현우 자신도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연속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다. 여보, 당신도 이제 쓰러지겠어. 아내의 걱정이 깊어졌다. 간병인이 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의사는 조언했다. 가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현우는 점점 요양원을 고민하게 됐다. 하지만 죄책감이 앞섰다. 요양원 입소. 아버지,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3년간의 고민 끝에 현우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좋은 요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 따져볼 게 너무 많았다. 월 입소비가 250만 원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적용하면 본인 부담은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입소 첫날, 아버지는 현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현우야, 나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로운 일상의 시작.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신 후 현우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했다. 매일 오후 면회를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가워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됐다. 규칙적인 식사, 운동, 치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 현우도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고 아내와 함께 산책도 했다. 여보,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정말? 좋아.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현우는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치매 가족 모임에 참여한 것이다. 저도 처음엔 요양원 보내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입원 입소하기보다 살던 곳에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임의 한 참석자가 말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치매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일찍 은퇴하신 후에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때 뭔가 활동을 하셨다면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대신 현우는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꾸준한 운동, 사회활동, 독서.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겠어. 현우는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현우는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실감났다. 현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예방 강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 우리 또래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동네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체조를 가르치기도 했다. 아버지를 돌보며 배운 지식들이 도움이 됐다.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2025년 노령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내 노령 부문 비중이 50%를 상회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비용 부담이 여전히 커요. 현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개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현우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형, 그때는 내가 현실을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지. 현우도 정기적으로 요양원에 면회를 오기 시작했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돌보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역시 가족이 함께 해야 해. 어머니도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다. 아들들이 화해하고 아버지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니 오히려 더 안심이 됐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 1년 후 현우는 치매 가족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현우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현우와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현우는 강연에서 항상 이 말로 시작한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다. 하지만 현우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는 것이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같은데. 아버지가 가끔 현우를 알아볼 때가 있다. 그런 순간들이 현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치매 환자 97만 명을 기록한 대한민국.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